한간에 트럼프가 탄핵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지고 있고요. 또 이 미국의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안에서도 조지 W. 부시 가문이라든지 맥케인이라든지 공화당의 주류 청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존재감이 약한 펜스 부통령을 차라리 트럼프를 탄핵시키는데 동참해서 내보내고 펜스를 대통령으로 끌고 가면 자신들이 뒤에서 주무르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트럼프가 쉽게 탄핵이 될 것이냐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더 나아가서 이 남북 민간 교류나 지원의 정대 등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내어 걸면서 미국이나 유엔이 제재를 못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 배경에요. 결국 트럼프 탄핵이 의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한번 쫓아내 봤으니까 미국은 민주주의를 더 잘하는데 트럼프가 코미 FBI 국장을 쫓아내는데 사법방해 혐의가 분명히 있었고 코미에게 자기의 죄를 러시아 대선 기간 동안에 러시아와 연계된 스캔들을 한마디로 물어봤다라는 것 자체가, 또 그런 부분에서 FBI의 수사가 원칙대로 재개되니까 잘랐다라는 것 자체가 명백한 사법방해다. 그래서 트럼프는 탄핵이 될 거다, 이런 시각을 아마 희망사항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은 자기가 희망하는 부분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탄핵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6월 말에 트럼프를 볼 때 그때쯤 트럼프가 망가져서 한국에는 별 관심도 없을 거고 자리 지키기에 급급해서 힘이 빠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트럼프한테 우리 북한하고 개성공단도 열고 금강산도 열래, 정상회담도 할래, 그냥 좀 지켜봐줘, 이야기했다, 이렇게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트럼프는 지금 한 열흘 정도의 이 중동과 유럽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첫 방문지 사우디에서 224조의 투자와 일자리를 이렇게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가 트럼프한테, 위기에 몰린 트럼프한테 올 배팅을 해버렸습니다. 무기 살 거, 전투기 살 거, 뭐 자신 내부의 인프라, 그동안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에 그냥 통으로 모아서 질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오바마가 중요시했던 이란과 사우디 중에서 미국이 사우디 편을 들어달라고 배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베가 가장 먼저 미국을 방문해서 완벽하게 배팅을 해버렸던 것을 사우디가 배운 겁니다. 자, 이란은 개방을 원한다는데 트럼프는 이란을 고립시켜 버려야 된다. 즉 편가르기 중동 정책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사우디는 끼어안고 이란은 때려버렸습니다. 그간에 트럼프는 반이슬람 기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이슬람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다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느끼도록 해왔는데 사실로는 경제 협력과 IS 등에 대한 반테러 전쟁을 고리로 해서 순위파의 명주 사우디와 트럼프가 완전히 손을 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바마 때 미국하고 이렇게 협상이 되면서 화해 전선에 나갔던 이란을 다시 고립시키는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좀 들은 바에 의하면 트럼프가 탄핵되는 거 아니냐, 뭐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미국으로 돌아왔다 중간에 뭐 또 더 나아가서 이 배는 한마디로 트럼프의 극우파 참모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베레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외유를 나가면서
미국의 공화당의 인맥들이 가장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조지 W. 부시 집안이 사우디와는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또 미국의 공화당의 상류층, 한마디로 상류 이너서클들이 사우디와 어떤 물밑 연결 관계를 가지고 왔는가? 사우디가 미국 정치에 돈으로 뿌리는 로비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여태까지 입장을 바꾸고 사우디하고 손을 잡는 부분은 과연 트럼프 혼자만의 판단이었을까요? 우리가 트럼프의 사우디 방문과 그 성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워딩을 한번 바라보면 트럼프가 탄핵이 될 건가 탄핵이 되지 않을 건가 하는 답이 좀 나오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가 사우디를 방문해서 그간에 사우디에 돈도 받아먹었고 사우디와 비즈니스도 하는 수많은 미국의 공화당 핵심들의 이해를 완전히 완벽하게 충족시켜 줘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10년간 사우디하고 거래가 없어도 이번에 이 거래로 다 먹고 살 만큼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군산 복합체나 무기 엄청 팔아먹게 생겼지요. 미국의 오일 관련 산업계나 전부 다 살판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신들의 이해가 충족되는데 트럼프를 굳이 왜 쫓아내겠습니까? 공화당만 트럼프를 쫓아내는데 앞장서서 배신을 때리지 않으면 트럼프는 안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를 방문하는 모습을 보고 트럼프가 거기에서의 결과와 워딩을 보고 주변에 좀 위험했던 즉 반 이민 행정 명령을 바람을 잡았던 비서실장이나 배넌 같은 사람을 추방을 하고 현실적인 형태의 합의 단계로 돌아오고 있다. 공화당 주류에 이런 부분이 이번에 트럼프의 사우디 방문의 결과입니다. 한국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트럼프가 머지않아서 보따리 사고 집에 갈 거고 우리가 6월달 말쯤 만나러 갈 때 트럼프는 진이 빠져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대들지도 못하겠다 생각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한마디로 미국 측에 의해서 완전히 제지당할 수 있고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에 한국의 주요 수출 대기업들이 걸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왜 모릅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지 않지만은 흔히 오른손이 잘못했을 때 오른손을 때립니까?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쥐어박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맞는 방법은 1000가지도 더 될 겁니다. 한미 FTA 개정부터 시작해서 덤핑 관세 더 나아가서 수입 제한 조치, 공정거래 위반, 무슨 리콜 뭐 더 안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도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고 이런 급진전이 미국과 아시아에 큰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뭐 오늘 아침에 어떤 언론을 보면 ICBM이 완성되려면 10년이 걸린다. 자, 이 말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문정인 등 북한과의 통일 무슨 협력 이런 걸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이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해야지. 폐기는 안 될 거니까. 자꾸 위협적이지 않다. 오래 걸린다. 별거 아니다. 괜히 그래 보는 거다. 평가 절하를 해야 되잖아요. 미국이 지금 군부도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이번에 쏜 북한의 무슨 미사일이 괌도 못 때린다 그러고 그 다음에 대기권 재진이 뭐 확인된 건 아니다 이러는데 또 군부의 일부는 심각하다. 대기권 재진 기술이 적어도 IRBM에서는 이제 북한이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한 언론은 고체 연료를 주입해서 가는 부분이 10년이 걸린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의 북극성 2호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 주입에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고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금방 쏴버리기 때문에 사전에 움직임을 관측하기 어렵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으로서는 선제 타격에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엔 안보리는 성명을 내서 북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을 했고요. 추가 제재를 경고를 했습니다. 자, 북한은 2006년 이후에 여러 차례 결의된 유엔의 결의안에 의해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금지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일부러 이런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국제사회에 한마디로 제재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데요. 북한 스스로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얻어낼 부분, 일단 북한은 문재인 정권에서 자신들에게 물밑에서 지금 정상회담, 개성공단 건강사안, 또 뭐 6.15 남북 공동행사부터, 그래서 북한은 물밑으로 민간 교류라든지 온갖 과거에 했던 내용을 다 복구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좀 양심이 있으면 그래? 그럼 우리가 좀 자제할게 해야 될 건데, 이 양심이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또 쏘는 겁니다. 겉으로. 그러지 않다면 둘이가 짜고 쏘는 거죠. 자, 계속 조금만 쏴라. 센 거는 한 번만 쏘고 간혹 가다가 배를 싼 거, 아주 간단한 거는 자주 좀 쏴라. 우리가 너하고 정상회담한 다음부터는 안 쏘면 우리가 해결한 것처럼 되지 않냐. 어느 겁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요소를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트럼프가 탄핵에 걸려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트럼프가 힘이 빠져서 우리가 북한하고 미국을 좀 무시하고 밀어붙여도 된다. 그래서 사드나 이런 걸 갖고 인질로 삼아서 적당히 미국 힘 빠진 트럼프를 상대로 따돌리고 중국하고 물밑으로 이야기하면서 북한하고 터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럴 때일수록 어쩐다고요? 세게 패버립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과거에 경제적인 문제나 개인의 스캔들로 궁지에 몰려 있을 때 느닷없이 외국에다가 미사일을 쏴대거나 군사적인 압력을 하거나 강경 조치를 취한 애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건 뭔 말이냐? 야, 너거 딱 보니까 명분 있어. 하지 마라 했어. 유엔 제재에 들어가 있어. 미국의 제재에도 들어가 있어. 너네 북한하고 그러지 마. 근데 내가 힘이 빠졌다고 너가 북한하고 그래? 좋다. 명분 잡혔으니까 북한 한 개 때려버리라. 나중에 북한이 쏘거나 말거나 나는 알 바 없다. 나는 하지 마라 했다. 너네들한테. 너네들이 뒷감당 다 해라. 그래서 돌발적인 충돌이 트럼프가 오히려 탄핵에 몰려갈수록 이런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사실 트럼프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이 기대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코너에 몰리면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다든지 핵 기지를 핀셋으로 공격하는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미국 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건 전쟁 위기다. 근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숱하게 하지 말았는데 저놈들이 계속해서 트럼프가 때린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한국도 그렇지 않냐. 우리 편에 서서 같이 막아야 될 건데 북한하고 뒷거래 하려고 그러니까 북한이 뭐 그렇다고 한국에 보복한다고 한국이 자초한 거다. 이렇게 해보세요. 트럼프의 지지율은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꿀 수 없다 해서 아마 확 올라갈 겁니다. 역시 그래도 또라이지만은 행동은 제대로 하네. 자, 지금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과 한국이 트럼프의 정치 위기에 돌파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우 같은 시진핑이 미국에다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일간의 유예 기간을 달라고 트럼프한테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자, 지난 미국에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4월 6, 7일 만났을 때 100일 계획과 관련해서
즉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100일 계획, 그리고 그 부분에 동시에 안보 문제, 이런 부분을 패키지로 논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금 북한과의 무역이 지금 북한의 대무역의 9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쪼아라.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중국의 기업이나 은행들을 전부,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다 세컨드리 보이콧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진핑이 그러지 마라. 우리가 좀 해결해 볼게. 100일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올 가을에 공산당 전인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시진핑은 자기 위치를 완전히 굳혀서 황제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하고 불편하게 되면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도발했을 경우는 양국이 각각 독자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합의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가로 미국의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도 하지 않고 당장 중국과의 벌어지는 통상 문제들도 당분간은 덮어주겠다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도발을 했어요. 이제 시진핑은 석유를 잠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이, 자, 북한 4월달에 잠잠하더만 5월달에 또 사고 치는데 중국 너네들 뭐 효과 없네? 100일 그거 그냥 없던 걸로 해? 이래버리면 끝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국의 문재인 정권한테 하나 충고를 한다면, 트럼프 탄핵되고 힘 빠졌다고 생각하고 대북관계의 프로그램을 끌고 가다가는 오히려 트럼프 같은 스타일은 코너에 몰린수록 한마디로 협상의 위에 올라앉기 위해서 더 센 거를 부른다는 겁니다. 트럼프가요, 과거 사업하다가 잘한 데가 은행이 트럼프의 요트도 뺏어버리고 집도 뺏어버리고 생활비도 관여하려니까 트럼프가 어쨌는 줄 압니까? 은행에 가가지고요, 전처한테 줘야 될 돈도 더 필요하고 요트도 관리하고 내가 국가시가 있어야 내 사업이 안 망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돌아가지. 너네들이 내 생활비까지 뭐 규제를 하고 다 뺏어버리면 나는 그냥 지금 바로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해버리겠다. 그럼 너네 받을 거 벨푼 없을 거니까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은행한테 돈 더 받아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은하듯 김정은 기질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김정은은 어렵고 트럼프를 쉽게 보다가 진짜 X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베팅을 해버렸던 것을 사우디가 배운 겁니다. 자, 이란은 개방을 원한다는데 트럼프는 이란을 고립시켜 버려야 된다. 즉 편가르기 중동 정책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사우디는 끼어안고 이란은 때려버렸습니다. 그간에 트럼프는 반이슬람 기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이슬람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다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느끼도록 해왔는데, 실제로는 경제협력과 IS 등에 대한 반테러 전쟁을 고리로 해서 순위파의 맹주 사우디와 트럼프가 완전히 손을 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바마 때 미국하고 이렇게 협상이 되면서 화해 전선에 나갔던 이란을 다시 고립시키는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좀 들은 바에 의하면 트럼프가 탄핵되는 거 아니냐, 뭐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미국으로 돌아왔다 중간에 뭐 또 더 나아가서 이 배는 한마디로 트럼프의 극우파 참모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베레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외유를 나가면서
미국의 공화당의 인맥들이 가장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조지 W. 부시 집안이 사우디와는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또 미국의 공화당의 상류층, 한마디로 상류 이너서클들이 사우디와 어떤 물밑 연결 관계를 가지고 왔는가? 사우디가 미국 정치에 돈으로 뿌리는 로비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여태까지 입장을 바꾸고 사우디하고 손을 잡는 부분은 과연 트럼프 혼자만의 판단이었을까요? 우리가 트럼프의 사우디 방문과 그 성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워딩을 한번 바라보면 트럼프가 탄핵이 될 건가, 탄핵이 되지 않을 건가 하는 답이 좀 나오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가 사우디를 방문해서 그간에 사우디에 돈도 받아먹었고 사우디와 비즈니스도 하는 수많은 미국의 공화당 핵심들의 이해를 완전히 완벽하게 충족시켜 줘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10년간 사우디하고 그래고 항상 사람은 자기가 희망하는 부분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탄핵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6월 말에 트럼프를 볼 때 그때쯤 트럼프가 망가져서 한국에는 별 관심도 없을 거고 자리 지키기에 급급해서 힘이 빠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트럼프한테 우리 북한하고 개성공단도 열고 금강산도 열래, 정상회담도 할래, 그냥 좀 지켜봐줘 이야기했다. 이렇게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트럼프는 지금 한 열흘 정도의 이 중동과 유럽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첫 방문지 사우디에서 224조의 투자와 일자리를 이렇게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가 트럼프한테, 위기에 몰린 트럼프한테 올 배팅을 해버렸습니다. 무기 살 거, 전투기 살 거, 뭐 자신 내부의 인프라, 그동안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에 그냥 통으로 모아서 질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오바마가 중요시했던 이란과 사우디 중에서 미국이 사우디 편을 들어달라고 배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베가 가장 먼저 미국을 방문해서 한간에 트럼프가 탄핵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지고 있고요. 또 이 미국의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안에서도 조지 W. 부시 가문이라든지 맥케인이라든지 공화당의 주류 청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존재감이 약한 펜스 부통령을 차라리 트럼프를 탄핵시키는데 동참해서 내보내고 펜스를 대통령으로 끌고 가면 자신들이 뒤에서 주무르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트럼프가 쉽게 탄핵이 될 것이냐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더 나아가서 이 남북 민간 교류나 지원의 정대 등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내어 걸면서 미국이나 유엔이 제재를 못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 배경이에요. 결국 트럼프 탄핵이 의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한번 쫓아내 봤으니까 미국은 민주주의를 더 잘하는데 트럼프가 코미 FBI 국장을 쫓아내는데 사법방해 혐의가 분명히 있었고 코미에게 자기의 죄를 러시아 대선 기간 동안에 러시아와 연계된 스캔들을 한마디로
물어봤다라는 것 자체가 또 그런 부분에서 FBI의 수사가 원칙대로 재개되니까 잘랐다라는 것 자체가 명백한 사법 방해다. 그래서 트럼프는 탄핵이 될 거다. 이런 시각을 아마 희망사항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